안녕하십니까. 20대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파헤치는 20대 보수논객입니다. 오늘 정말 작정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다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저와 같은 20대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악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왜 이것이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 20대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에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직접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계약 관계도 없는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계약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하청이나 도급계약을 줄이려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기술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에 대해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는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면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워 수천억의 손실을 입혀도 물리적인 파괴만 없으면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법입니까? 결국 이 법안은 강성 귀족 노조에게 불법 파업의 날개를 달아주고 그들의 정치 투쟁을 합법화해주는 노조방탄법에 불과합니다. 2. 시대착오적 법안 왜 지금 노란봉투법인가? 민주당은 이 법이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게 하고 손배 폭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법안이 철저히 시대착오적이며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정규직,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속한 상위 10%의 노동자들은 과도한 보호를 받으며 높은 임금과 복지를 누립니다. 반면 나머지 90%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청년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미 막강한 힘을 가진 귀족 노조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 무기 삼아 더 잦은 파업, 더 강한 투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파업과 분규에 휩싸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차질, 투자 위축, 경쟁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와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우리 20대 청년들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정으로 청년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갈등 조장 법안이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법, 20대가 분노하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20대가 그토록 외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입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규칙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어떻습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힘센 집단에게만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때 쓰면 다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스펙을 쌓고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강성 노조의 끊임없는 파업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면 그 상실감과 분노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더 나아가 이 법은 법치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동원하고 생산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까지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노동자를 적으로 돌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특정 노조 세력이 아닌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관계도 없는 원청에 대한 파업을 허용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합니다. 둘째,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력화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줍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청년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넷째,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노조방탄법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입니다. 민주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 투쟁을 멈추고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20대는 더 이상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기득권을 챙기는 낡은 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20대 보수논객,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